네, 정보통신기술사 기본 이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지금부터 손끝에서 시작하는 정보통신기술사 저와 함께 시작해 보시고요. 좀 더 많은 자료를 원하시는 분은 보시는 카페에 오시면 체계적으로 자료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네, 이번엔 앞서 시작하겠습니다. 얘기한 그 LBS 기술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상세하게 한번 알아볼게요. LBS는 이제 스마트폰에서 우리가 여기는 그 이동통신에서 쓰는 기술이고요. 스마트폰이죠. 스마트폰에서 GPS 이제 수신기가 내장되어 있어서 위치의 정확성을 이제 측정을 하는 건데요. LBS는 위치 기반의 서비스에서 사용자가 이제 위치가 변경이 되면은 그 위치 변경되는 거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건데, 여기 보면 사용자가 있고, 여기 보면 위성도 있고, 예를 들어서 뭐 AP도 있고, 뭐 기지국도 있는데, LBS는 주로 기지국 갖고 이제 많이 관련이 돼 있어요. 네트워크 있고, 여기 뭐 서버가 있다고 하면 위치 정보를 이렇게 전송해야 돼요. 위치 정보를. 그래서 여기 위치가 있고, 여기 보면은 네트워크 있고, 이쪽에 어플리케이션 처리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AP나 셀아이디나 DB 같은 기술로 하는데, 크게 LBS 방식이 위성 방식이 있고, 위성의 그 GPS 방식이 있고, 기지국에 그게 셀 아이디 방식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 하기 전에 지구를 보면은 이게 북극이죠. 여기고, 얘가 남극이면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 쳐 있죠. 그래서 위로 올라가는 거를 위로 올라가니까 위도라 그래요, 우리가. 그래서 여기가 위를 북이라고 하고, 그 밑에를 남이라 그래요. 예, 위아래로. 그 다음에 좌우로 움직이는 부분 있죠.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는 부분. 그걸 이제 경도라 그래요, 경도. 그래서 왼쪽을 이제 서경이고, 오른쪽을 동경이라 해요, 동경. 동경 몇 도.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게 경도랑 서경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제 개념 하에 그 GPS 방식은 크게 보면 이제 GPS 위성이 이렇게 떠 있잖아요. 위성이 한 3개 정도를 혼합해서 쓰는 방법인데, 그래서 여기 위치 거리에 따라서 각각에 대해서 그 거리에 대해서 이렇게 측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특이점이 이 각각의 3개의 구점으로, 3개의 구점, 3개의 구점으로 이제 추기를 해요. 추기. 그래서 GPS에서 보낸 신호를 요 3개의 신호기 때문에 이게 삼각 측량을 한대요. 삼각 측량법. 삼각 측량법을 해서 추기를 해서 현재의 어디 위도와 현재의 경도, 아까 얘기했죠. 위도와 경도를 계산을 해서 얻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동통신 단말에서 사용하는 방법이 이 삼각 측량법입니다. 삼각. 이거 위에 이제 셀 방식이 있는데요. 셀 방식은 크게 AOA, TDOA, TOA, RSS 이런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방식은 네트워크 베이스와 핸드셋 방식이 있는데, TDOA부터 보면은 TDOA, Time Difference of Arrival이에요. 그래서 아까 삼각측량법에 얘기했었죠. 이렇게 해서 그래서 보면은 기지국이 이렇게 해서 보내죠. 기지국이 보내서 이 서비스 여기 보면은 그 원래 보내려고 하는 서비스 기지국이 있고요. 서비스 기지국 그 외에 이제 인접 기지국이 있어요. 인접한 기지국이 있어요. 그래서 두 개의 신호의 전파가 도달 시 이제 시간차를 측정하는데, 서비스 기지국 신호하고 인접 기지국 신호의 시간차를 측정해서 여러 개의 이게 쌍곡선을 그려요. 쌍곡선을 그려서 쌍곡선의 교점을 단말의 위치로 파악을 해요. 그래서 쌍곡선 그려서 여기 인접 기지국, 서비스 기지국과 인접 기지국의 차이를 계산한다 라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다음에 AOA 방식이 있죠. 그래서 이거는 앵글, 각도, 오브, 어라이벌. 그래서 기지국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위치가 여기 있다고 하면은 이 보내는 각도를 측정을 해요. 그래서 이게 라인 오브 포지션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각도 알파1, 알파2, 알파3를 이제 측정을 해서 수신기로부터 보내온 신호의 도래각
도래각을 측정해. 도래각을 측정해서 위치를 결정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게 angle of arrival이고, 그 다음에 TOA 방식이 있어요. time of arrival에서 이게 기지국이 이렇게 있으면은 각 기지국에서 어떤 신호를 보내죠. 그래서 기지국에서 기지국 1번, 기지국 2번, 뭐 기지국 3번 있으면은 기지국에서 보내는 신호를 중심으로 해서 원을 그리는데, 그 전파 도달 시간을 측정해요. 이게 TOA 를 측정해서 신호원과 수신기간의 거리를 알게 하는 방식이에요. 이게 그 TOA 방식이고, 다음에 RSS 방식 있죠. 리시브드 시그널 스트렝스. 팔을 이렇게 보내죠. 위치에 팔을 보내면은 여기 보면 로케이션 엔진이 있는데, 수신 신호의 세기를 측정해요. 수신 신호의 세기, 강도에서 구현할 방식에서 단순하지만 많이 사용되지만 이제 좀 정확도가 떨어져. 얘는 정확도가 좀 떨어진다. 그거 위에 이제 GPS 방식에서 이제 GPS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식, 그 세 가지가 있는데, 액티브 배지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사용자의 위치에 여기 배지를 넣어서 뭐 적외선이나 그런 거를 쏴서 액티브 배지 여기 위치를 찾는 건데, 요거는 적외선 통신에 대해서 거리 제약이 좀 있는 게 좀 방식이고, 옛날 이론적인 거고, 그 다음에 액티브 배트 시스템이 있어요. 액티브 배트, 이건 초음파 근접 방식인데, 여기 보면은 송신기에서 이렇게 쏘면은 초음파가 나가서 수신기에서 이걸 받아서 수신기가 이 펄스 도달 시간을 측정해요. 펄스 도달 시간을 이제 측정해서 위치를 계산하는 건데, 초음파를 사용한다. 특색이고, 그 다음에 이거 위에 RFID 태그를 사용하는 게 있죠. 이거는 뭐 적은 기반 시설 대비 낮은 비용으로 구현할 수 있는 건데, 여러 가지 태그가 존재해야 되는 거고요. 리더가 이제 태그를 인식 못하면 이제 충돌하거나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고려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LBS 방식이 있고, 거기에 이제 GPS 방식 기반이 있고, 셀 방식이 있는데, 얘는 기지국 이동통신이고, 이건 위성통신이고, 그래서 여기는 원래 AGPS, 뭐 DGPS, EOTD 이런 방식이 좀 있는 거고요. Enable, Enhanced, ENHANCENT, Enhanced Observed Time Difference 이런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셀 ID 방식이 있는데, 여기는 AOA가 있고, TDOA가 있고, TOA가 있고, RSSI가 있다. 예, 이런 것들이 있다. 셀 방식이고, 이거 외에도 와이파이 방식 있죠. 와이파이 방식에서 여기도 와이파이 셀 ID, 핑거프린터, TOA, 뭐 삼각 측량법 이런 게 있고, 또 기타 방식에서 블루투스라든지 UWB라든지 광 센서라든지 RFID라든지 NFC라든지 지오 매그네틱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부터 정보통신기술 관련 서머리 시작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거에 대한 마인드맵을 통한 서머리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저와 함께 서머리를 같이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LBS에 대해서 서머리 하겠습니다. 이게 좀 범위가 좀 애매한데요. 정리하다 보면 그 위치, 우리가 측이라고 하죠. 이 위치 측이에 대해서 범위가 너무 넓어서 그 분류하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조각조각 나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도 저거 다 있는데, 제일 좋은 건 이제 문제 맞춰 쓰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LBS다 라고 하면은 그 방식 간단하게 그 GPS 방식과 이제 기지국 방식, 실내 방식과 실외 방식 뭐 그렇게 구분할 수도 있고요. 근데 뭐 기지국이 이제 밖에 있는 기지국도 있고 안에 있는 기지국도 있기 때문에 좀 약간 애매하죠. 그래서 일단은 책 중심으로 정리해 보면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GPS랑 이제 기지국 방식이고,
GPS에서 이제 위성 기반인 거죠. GPS니까. 그래서 TOA에서 GPS가 이제 타임 오브 어라이브가 되는 거고, 그래서 주로 이제 삼각 측량법을 한다. 그래서 AGPS, DGPS, EOTD 방식이 있어서 Enhanced Observer Time Difference 방식이 있다. 그래서 기지국 방식에는 그게 이제 셀 아이디를 기반으로 하는데, 셀 방식에 여기도 AOA, TOA, TDOA, RSSI 방식인 거고, AOA는 Angle of Arrival라 해서 수신기로부터 도달된 각도를 측정한다. TOA는 Time of Arrival라 해서 전파 도달 시간을 측정한다. TDOA는 Time Difference of Arrival라 해서 서비스 기지국과 인접 기지국의 두 개에 대한 시각차를 각각 측정해서 오차를 줄이는 거죠. RSSI는 Received Signal Strength Indicator라는 방식으로 써요. 인디케이터인가? 네, 그래서 수신 신호에 대한 세기에 대한 강도를 측정하고, 그 대신 얘는 좀 정확도가 떨어지는 게 단점입니다. 수신 신호는 여러 가지 환경에 따라서도 좌우될 수 있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이제 고전적인 문제 보면은 액티브 배지 얘기도 나오고, 액티브 밴 얘기도 나오고, 초음파, RFID 태그 얘기가 나와요. 예전 시험 문제엔 이런 식으로 또 풀었던 걸 원하는 시험 문제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LBS를 정리하는 방법이 하나 있었고, 다른 책에서 또 보면 LBS는 당연히 LBS는 위치 기반 서비스고, 여기 GPS, 와이파이, 뭐 DSRC 등과 연결이 되고, 그 LBS를 이렇게 구분을 해서 LAP, LDT, LEP로 해서 이렇게 분류를 이렇게 나눠서 이거를 이제 풀어주는 것도 또 있었어요. 그래서 이건 시험 문제의 방향에 따라서 좀 적어야 될 것 같은데요. LAP에서 여기는 로케이션 어플리케이션 기반으로 정리된 거고, 로케이션 디터미네이션 테크놀리에서 위치 결정 기술, LEP에서 로케이션 이네이블 플랫폼으로 해서 LBS를 이렇게 LAP라든지 LDT라든지 LEP로 봐서 세 가지 분야로 봐서 이제 접근한 것이다로 보면 될 거고요. 그래서 LAP에는 GIS라든지 LCRM이 관련돼 있고, LDT는 GPS라든지 셀 ID가 관련돼 있고, 그래서 주로 이제 사용자 위치를 이제 파악하는 그 중요한 기술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LEPA는 이동통신망에 대한 위치 기반에 대한 서비스에 대한 부가 기능으로 해서 이렇게 구분한다라고 해서 크게 그 세 가지 펑션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시험 문제의 그 출제자의 의도에 맞춰서 요 부분으로 풀지, 또는 여기 GPS 기반하고 기지국 기반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풀지는 시험 문제를 보고 판단해서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